모든 삶은 흐른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표지가 입체적입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모습이에요. 작가는 로랑스 드빌레르.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말하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 그동안 박식하면서도 대중적인 철학 도서를 다수 집필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추천의 글이 있고요. 소제목들이 역시 바다와 다 연결이 됩니다. 바다와 대양, 밀물과 썰물, 난파, 상어, 항해, 바다소금 등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책이 크기는 아담한데 두께가 적당히 있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모든 삶은 흐른다. 구성은 추천의 글에 이어서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 두 번째는 저 멀리 삶이 밀려오다. 세 번째는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다 입니다. 여행이나 고향에 갔을 때 한 번씩 보게 되는 바다는 몸과 마음에 모두 시원함을 줍니다. 몇 분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파도 소리가 와 닿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다를 사랑임의 인생에 비유하는 것도 낯선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굴곡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비시켜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참 오묘해요. 속을 알 것 같으면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경이로운 동시에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고 있는 재앙이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 시대에는 이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게 됩니다. 작가가 바다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배움은 엄청 크고 애정 또한 무한정으로 느껴집니다. 바다가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성향은 닮고 싶기도 합니다. 변명하고 눈치 보며 남들에게 의미 없이 흡수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잘 이겨내면 평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가 슬며시 다가와 줍니다. 삶은 억지로 조정을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광활한 바다.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서 신비로움이 더욱 극에 달합니다. 뛰어넘기보다는 함께 해야 할 대상이며 말 그대로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책에서는 섬, 항해, 등대, 선원 등으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서도 삶의 모습과 비유를 합니다.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등대. 고유한 존재로서 방해받지 않고 나다움을 간직한 섬. 외부의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나답게 우뚝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경로로서 깨달음을 얻고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바다와 끝없이 연결되는 이야기에 집중력을 살짝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 바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하다가도 몰아치는 파도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과 바다가 대립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서로를 도우며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심각한 오염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환경이 경고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잠재울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한없이 넓고 포근하게 감싸는 마음 같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보는 이들은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기 힘들 때 애틋함이 생기고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어는 수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가 대부분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육지에서 24시간 내내 활동하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속 생명체도 쉴 때가 있다. 하지만 상어는 항상 활동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어는 5쌍에서 7쌍 정도의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모든 아가미를 항상 열어놓고 산화를 억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상어가 피곤할 것 같지만 상어는 계속 움직여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상어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상어가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해저에서 잠시 멈출 때다. 열정적인 상어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어를 보고 있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걸 방해하는 걸까? 우리도 상어처럼 살아보자. 상어처럼 살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며 이익의 법칙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 하지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관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철학책을 읽으면 어떨까? 휴양지에 가보고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사는 것도 사소하지만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하게 해보자. 새로운 방식으로 먹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여행을 온 것처럼 다녀보자.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가기보다는 집 앞 작은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셔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떠올려보자.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건 상어가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것과 같다. 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다. 우리를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 감정, 방식이 무엇인지 나열해보자. 변화를 내일 혹은 모레로 미루고 늘 변명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혼자 분노한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우리의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 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다가 말하는 자유.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를 가두지 말고 날개를 펼치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저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